알아봤습니다. 명강사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모델은 뭐냐? 모델형은 자기가 본보기가 돼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컨셉을 전달하고자 하는, 나는 이런 모델이야. 나를 따라해. 그리고 나처럼 해. 라고 하는 명강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 논리 분석형이 있어요. 사회 현상이 어떻고 생산성이 어떻고 이걸 논리적으로 좌뇌형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명강사가 있고, 세 번째가 누가? 감정을 공유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감정 공유형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바, 슬퍼했던 바, 좌절했던 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명강사들이죠. 대표적인 건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의 그 명강사는 뭐냐면 공감을 유도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명강사가 있어요. 우리 6살짜리가 삐지면 아빠 집에 나가라는 걸 왜? 네? 아빠 가 그래. 근데 이제 6살짜리가 아빠가 나가면 너가 손해 볼 텐데, 누가 장난감을 사주고 누가 너에게 소보로빵을 사다 주고, 오늘 대전 갔다 오면서 소보로빵 사다 줬는데 너 장난감 엄마하고 식구들이 다 하는 거 아빠가 돈 벌어오는 거잖아.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그럼 오늘은 나가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어디서 듣겠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돈이 필요하시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세게 얘기하신다고. 3천만 원만 해도. 갑자기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3천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300만 원이 필요하십니다. 3천부터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도어인도 페이스 테크닉이에요. 문간의 머리 들이밀기 기법이라고 해요. 설득의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노를 할 때 그냥 하시잖아요. 우리 큰아들 43세 제가 결혼하고 우리 큰아들을 임신 6개월 만에 결혼해서 4개월 만에 아들을 턱하니 손주를 안기니 얼마나 기분 좋으셔. 둘째 아들이 힘드신 거예요, 키우기가. 근데 키워주기가 힘들다 소리 못하니까 큰아들을 탁 밥상을 탁 따로 차렸고 밥 먹고 한 숟가락 떠주고 행주로 입을 딱 닦아버려. 큰아들은. 우리 집사님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니 좀 보라고, 어머니 좀 보라고. 그러고서 충청도 사투리로 애를 놓고, 너 말도 이제 해야 돼. 충청도 사투리로 젓가락을 뭐라고? 저붐이라고 그러죠. 애를 놓고서 그냥 말 따라해. 저붐 하니까 애가 따라할 거 아니에요. 저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귀스러운 말로, 둘째는요 우리가 그냥 키운다 그랬어요. 악원을 만들잖아요. 저쪽 그룹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아주 축혀 세워주고 띄워주고 하면서 악원을 만들. 그리고 생활 속의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물론 저 뒤에 뭐 플라톤의 행복론 이야기도 있고 행복한 사람들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여하튼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져오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심리학적인 뭔가를 조금 던져주는 정도에서 이제 강의를 가는데, 물론 학교 강의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대중 강연은 좀 쉬워야 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쉽게만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때로는 사람들이 모를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플라세보 효과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알고 계세요. 가짜약 효과 이렇게 하면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뭔 얘기를 하나 더 해주자면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노시보 효과 들어보셨나요? 노시보 효과는 잘 몰라. 플라시보 효과는 뭐예요? 가짜약이라도 내가 그렇게 믿고 먹으면 약발이 받는 현상,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노시보 효과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약발이 받지 않는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걸 던져줘야 돼. 플라시보 효과에서만 머물면 그냥 아마추어예요. 노시보 효과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던져주자. 제가 라디오나 그런 걸 많이 할 때 라디오도 뭐 일주일에 12개, 15개만 한 적이 있는데, 이봉원 씨가 그러는 거예요. 최 박사는 가만히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연예인 코미디언 같대. 예?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를 제가 써. 왜냐면 가만히 듣고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이 가면서 뭔지 하다가 제가 예를 들어 노시보 효과는 뭐다 해갖고 이렇게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러는 거죠. 신통방통을 하는데, 지금 전부 다 해갖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연안 여객선 유람선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다. 여객선은 540척이에요. 유람선은 여객선은 166척밖에 안 돼.
근데 저는 이걸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무지하게 연구했구나. 사실 컨닝하는 거 금방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정책이 바로 오스트리치 정책이라는 거다 말이죠. 이게 뭐냐? 타조 대가리 정책이다. 타조가 말이죠. 도망가다가 위험에 빠지면 모래구덩이에다 머리만 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숨었다라고 생각해. 뭔가 좀 재미난 에피소드, 재미난 사례 같은 걸 들어가 주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드마버츠의 디자이어. 욕망을 불러일으켜라.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것을 실천해봐야 되겠다. 아, 나는 최창호 박사의 그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아, 그런 방법들을 좀 써봐야 되겠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아까는 어머니가 문간에 머리 들이밀기 기법이었잖아요. 아, 사람을 움직일 때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편의점이나 마트나 말이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집어먹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살 가능성이 2배에서 6배 높아져요. 그러냐고. 근데 있잖아요.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전술을 거기다 조금만 가미하잖아요.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마트에 가양동에 있는데 내가 거길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만두 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두 시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4분의 1로 쪼개요. 그죠? 4분의 1로 쪼개갖고 이렇게 하나씩 시식을 시키잖아. 근데 이 아줌마는 저를 딱 보시더니 아니 박사님 우리 동네 사세요?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아, 나 이사 온 지 한 13년 됐지요. 아유, 그러냐고. 만두를 반을 뚝 자르고 반을 주네. 그걸 딱 먹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또 반은 쿡 찍어서 우리 아들내미를 줘요. 이 아줌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은 4분의 1로 쪼개서 조그마한 거 주는데 나는 반을 짜게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1을 카트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야? 귀인화 전략이다. 귀인화 전략. 그거 우리가 그러죠. 음식을 퍼주면서 하면은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죠. 근데 퍼줄 때 어떻게 해? 특별히 퍼주라는 거야. 특별히.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최 박사님 여기 웬일이죠? 아, 오늘요? 여기 서천에 강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그래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는데 그러시냐고. 아유, 방송에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거 김치 우리 집에서만 먹는 게 좀 젓갈 요거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띄워주는, 이걸 뭐래요? 귀인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좌절도 아름답다. 사람을 움직일 때 꼭 칭찬만이 움직이냐. 그 실패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분들 있죠. 당구 친 사람들이 큐대를 제일 안 나요. 예? 왜 그러냐면 연습하고 복귀하느라고 안 나요. 이건 좌절이에요. 좌절. 예? 좌절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동기부여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좌절의 효과에 대해서 벼룩 이야기 같은 걸 막 해줍니다. 벼룩이 결국은 점프를 많이 하다가 여기서 좌절하면서 거기 학습이 돼버리면 학습 때 무기력에 빠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 실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강아지를요 가둬놓고 전기 쇼크를 주면 어떡할까요? 깨갱깨갱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전기 쇼크를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옮겨요. 다른 데로 셔틀박스로 옮겨서 전기 쇼크를 줍니다.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도망을 못 가요.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큰 성공보다 작은 성공을 통해 통제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거기서 좌절하고 끝내.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돌아갔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가져와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쭉 강사의 유형 또 이제 전하는 방법, 스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나만의 색깔을 가져라. 나의 색깔, 나의 무기는 무엇인지, 나의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컨텐츠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은 웃는 포인트나 웃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새로운 유머,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막 하려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강의를 쭉 했는데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 30%가 앉아 있어요. 새로운 강의 해야지.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자신 있는 것을 가장 자신 있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30%가 들었다면 30%만 바꿔주면 돼요. 콘텐츠를 100%를 바꾸려고 당황하지 말아라.